여수시가 지난해 조성한 조명연합수군 테마공원에서 부실공사 흔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안정성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포농협이 직장 내 갑질 논란으로 시끄럽습니다. 비상임 감사가 직원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광주와 전남 지역 고속도로 교통량이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할 전망입니다. 귀성길은 15일, 귀경길은 17일에 붐빌 것으로 예측됩니다. 전남도가 의대 공모 방식을 확정했지만 진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남 의대 세부 평가 항목과 정치권의 입장을 짚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에 맞서 크고 작은 전투가 펼쳐졌던 전남에서는 이순신 장군과 수군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로 여수시는 지난해 조명연합수군 테마공원을 조성했는데요. 그런데 준공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옹벽이 무너지는 등 부실공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데크길 한복판에 돌이 무더기로 쏟아져 있습니다. 무너진 옹벽 사이로 부러진 목재가 이리저리 나뒹굴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 설치됐던 가로등은 위태롭게 쓰러져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해 12월 준공된 여수 묘도 조명연합수군 테마공원입니다. 여수시가 임진왜란 당시 조명연합수군을 기리기 위해 당시 주둔지였던 도동마을 일대에 조성한 역사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기반시설 조성 사업 준공 전후로 동일한 급경사지에서 옹벽이 2차례 무너지면서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공사 과정에서 안정성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너짐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토사로 구성된 연약 지반임에도 여수시가 설계 과정에서 경사면 안정성 검토조차 실시하지 않는 등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겁니다. 설계 영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적용 안 했다는 것이죠. 그 내용 중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고려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과를 이주로 생각하고 안전성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생각합니다. 제2의 제3의 대형 사고가 있을 때 참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참 걱정이 됩니다. 전문가는 설계 과정에서 지질의 지지력과 수위 변화에 따른 안정성 여부 등을 점검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먼저 바닥면의 지질이 충분한가? 배변 옹벽을 설치를 했었을 때 그 수위가 물이 차올라함에 따라서 안정성이 어떻게 변화된가를 검토해봐야 되겠죠. 무너짐 사고 이후 뒤늦게 경사면 안정성 검토에 나선 여수시. 설계 과정 가운데 하나인 집안 시추 조사가 사업지의 모든 구역에서 진행되지 않다 보니 사전에 해당 구간의 안정성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원지반을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였거든요. 굳이 거기까지는 약간 거기까지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사고가 발생했던 지점은 구체적인 보강 계획이 수립된 뒤 내년 상반기쯤 정비될 예정. 한편 이번 사업은 국비를 포함해 총 10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목포농협이 직장 내 갑질 논란으로 시끄럽습니다. 비상임 감사가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았다는 건데요. 직원들이 징계를 요구하자 비상임 감사는 이들을 고소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안 하면 내가 징계 안 해. 징계도 될까? 장난치고 있고. 지난해 11월 목포 농협 직원과 비상임 감사의 전화 통화 내용입니다. 비상임 감사는 A씨가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고 상급 부서를 방문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따져 물은 겁니다. A씨는 이후 출근하는 게 두려웠다고 말합니다. 항상 보면 두렵고 오늘 또 뭔 일이 생길까? 출근 자체가 항상 두려웠죠. 가면 또 뭔 얘기를 하고 어디서 또 어떻게 또 얘기를 할까? 그걸 보면 두렵고
A씨처럼 비상임감사에게 갑질을 당했다는 직원들은 더 있었습니다. 비상임감사가 감사 일정을 자신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거나 직원들의 경조사를 보고하지 않아 특별감사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는 겁니다. 알려주지 않으면 감사 기간 중에 합의서를 써라. 그다음에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안 알려주시 이게 계속 강요를 했죠. 농협 직원 10명은 피해를 호소하며 지난 3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습니다. 노동당국은 목포농협 측의 진상조사와 분리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노무법인을 통한 농협 조사 결과에서는 괴롭힘이 일부 인정됐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무정지 1개월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목포농협은 다음 달 이사회를 열어 비상임 감사에 대한 최종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아니죠. 다음 달에 이사회를 개최를 해야 되죠. 한편 비상임 감사는 자신의 행위에 문제를 제기한 농협 직원과 조합원 등 30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최종 징계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입장을 내놓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닷새간 이어지는 이번 추석 연휴 동안 광주와 전남 지역 고속도로 교통량이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할 전망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광주 전남본부는 이번 추석 연휴 호남권 고속도로 하루 평균 교통량이 40만 8천 대로 추산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귀성길은 연휴 둘째 날인 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17일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혼잡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면제됩니다. 목포 지방해양수산청이 추석 연휴를 맞아 귀성객과 섬 주민들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특별 교통 대책에 나섭니다. 목포해수청은 13일부터 엿새 동안 평소보다 여객선 운항을 260번 정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귀성객이 몰리는 완도와 청산, 당목과 서성 항로는 여객선 한 척이 추가로 투입되며 신안 남강과 가산, 완도 화흥포와 소안 등 모두 7개 항로는 운항 횟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서남해안 여객선 이용은 3만 3천여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14일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도가 의대 공모 방식을 확정했지만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서부권은 공모에 참여하는 데 반해 동부권은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자브리핑을 통해 전남의대 세부 평가 항목과 분열을 거듭하고 있는 정치권의 입장을 짚어보겠습니다. 호남방송 오픈스튜디오에서 서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2일 전남도 의대 공모 용역 수행기관인 에이트커니 코리아가 의대 설립 방식을 발표했습니다. 도민공청회와 여론조사, 대학 설명회, 그리고 설립 방식 선정위원회의 6차 회의 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한 개의 국립의대와 2개의 대학병원을 짓는 게 최선이며 의대 미선정 지역에는 첨단 의과학연구센터를 짓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2대학이 물리적인 통합을 추진하면 2개의 의대와 2개의 부속병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설립 방식이 확정됐으니까 이제 대학들은 평가 항목에 맞춰 지원서를 내야 합니다. 평가 항목을 살펴보죠. 의대 설립 배경과 필요성, 대학의 여건, 미션과 비전, 목표, 교육 과정, 학생, 교육시설, 사업 계획, 건축 계획, 거버넌스, 재정, 성과 관리까지 모두 11개 부분 평가 항목에 알맞아야만 합니다. 평가는 다음 달 말쯤 마무리되고 11월 중에는 선정 대학이 최종 발표될 예정입니다. 사실 지난 4월 전남도가 의대 공모를 한다고 하자 갈등은 더 커졌고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김영록 지사가 공모 참여를 요구했고 목포대 총장은 참여하겠다 했습니다. 노관규 시장은 공모를 멈춰달라 했고 순천대 총장은 불참한다 합니다.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부권은 대체로 이견이 없고 동부권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 정치권의 입장을 나열해 봤는데요. 지난 5월 순천시와 의회, 김문수, 권양혁 국회의원과 순천대학교가 오자회동의 결과로 공모 불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3달 만에 입장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김문수 국회의원이 불참만이 해결책은 아니라면서 공모 참여를 요구한 겁니다. 지역 도시의원들도 덩달아 공모 참여로 입장을 선회했고요. 순천시와 순천대는 여전히 공모 불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순천대에서는 지난 10일 대학 구성원 설명회가 열려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는데요. 불참 입장에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대로라면 공모에 참여하기로 한 목포대가 단수 추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순천대가 공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대학병원 설립 지원은 이루어질 것이라 합니다. 대학병원 짓는데 국비 20%와 도비 30%, 나머지 50%는 대학이 부담해야 하는데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두 대학의 통합을 전제로 한 2개의 의대, 2개의 대학병원 설립안도 고려되고는 있지만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 보입니다. 전남도가 공모와 용역을 하는 이유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추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동부권은 여전히 신뢰할 수 없다고 하죠.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도미대 혈세로 지급되는 의대 공모 용역 수행기관 에이티커니코리아의 용역비는 10억 원이 쓰였습니다. 기자브리핑이었습니다. 전라남도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전남 의대 설립과 관련해 전남지사가 결정하면 정부가 얼마든지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도는 13일 화순 전남대병원 암센터를 방문한 한 총리와의 간담회에서 국립의대 지원 여부를 묻는 김영록 전남지사의 물음에 대해 전남도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남도는 용역기관을 통해 의대 1곳과 대학병원 2곳을 설립하는 정부 추천안을 확정했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방부가 해남군 송지면에 육군 수송부대 창설을 검토했지만 끝내 취소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박 의원은 13일 해남 사무소에서 해남군과 주민대책위 등 간담회를 열고 국방부는 해남군과 주민반대가 심해 해남군 송지면에 군사기지를 짓는 것을 취소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겠다는 내용을 구두로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일대 3천억 원을 들여 오는 2030년까지 대대본부와 2개 중대가 포함된 군사기지를 설치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경전선 순천 도심의회를 검토한 결과 어렵다고 발표한 가운데 순천시가 기존 노선 지하화 등이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순천시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시가 제안한 방안에는 남해 고속도로를 따라 동천하구를 지나 성산역으로 가는 방안과 기존 노선 지하화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해당 방안을 기술적으로 검토해 기본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며 설계가 완료되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세히 안내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여순사건 역사 왜곡 저지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과 여순사건을 왜곡한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검정 승인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여순사건 역사 왜곡 저지 범국민 비대위는 13일 순천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출판사들이 펴낸 교과서에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표현하는 건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검정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이후 진상규명 신고가 7천여 건이 접수됐지만 처리한 것은 700여 건에 불과하다며 특별법을 개정해 조사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